안녕하세요. 회차 모여 발표를 맡은 팀장 이용우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5가지로 회차 모여가 무엇인지부터 최종 성과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회차 모여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회차 모여는 주변 사람들을 보다 손쉽게 만나고 소통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얼굴을 마주하고 이웃 간의 소통이나 교류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바쁜 생활에 치여 특별한 모임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MZ세대들이 주요 고객층입니다. 타지에서 직장생활 혹은 학업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만나의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지도를 사용하여 나의 실생활 반경 내에 있는 이웃들과 모임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비스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다른 유저의 현황과 모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들에게 이웃에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 중인 유저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수단으로 지도에 표시되는 아이콘을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아이콘은 현재 자신의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익명 유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태 메시지만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익명 유저를 표시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직접 모임을 개설한 유저일 경우 가만히 다른 사용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을 모으기 위해 초대하거나 같은 취향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변의 유저들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 아이콘의 경우 자신과 친구 관계에 있는 유저의 아이콘인데요. 프로필 사진, 닉네임, 취향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임 유저 아이콘의 경우 자신과 같은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유저의 아이콘인데요. 해당하는 유저의 정보와 같이 참여 중인 모임의 제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임 위치 아이콘의 경우 모임의 제목과 시작하는 날짜, 그리고 참여 중인 인원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초대하기 기능인데요. 사용자를 클릭하였을 때 하단의 모임 초대하기 버튼을 눌러 해당하는 모임에 다른 사용자를 초대할 수 있고, 초대하게 될 경우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로 모임 초대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조회 반경 설정하기 버튼이 존재하는데요. 잠시 지도를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경 설정하기 버튼을 눌러 5단계의 조회 반경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표시 반경을 선택하게 될 경우 지도에 보이는 다른 유저들의 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모임 아이콘을 클릭하게 된다면 모임 구하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 모든 모임의 리스트, 초대된 모임, 자신이 참여 중인 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임을 클릭하게 될 경우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모임의 일정과 위치, 태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에서는 소켓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우측 상단의 메뉴 버튼을 눌러 현재 모임에 참여 중인 사용자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확정 버튼이 있는데요. 확정 버튼을 누른 사용자의 경우 프로필 사진의 좌측 상단에 녹색 표시가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든 유저가 확정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추방 또는 탈퇴를 할 수 없는 방으로 설정이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의 아키텍처 부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용자가 바로 S3에 접근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AWS의 루트 53을 이용해 도메인을 접속하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서버에서 컨텐츠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 서버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백엔드 서버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MySQL과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레디스로 구성하였으며, 레디스를 AW 엘라스틱 캐시로, MySQL을 AW RDS로 변경하여 EC2 단일 서버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환경으로 서버를 분리하여 구현하였고, 클라우드 와치를 이용해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의 CPU 사용량, 메모리 할당량 등 각 서버의 속성들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들의 위치가 어떤 방식으로 가공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사용자들은 1초에 한 번씩 자신의 위치를 소켓 IO를 통해 서버로 전송하는데요.
전송받은 EC2 서버에서는 지오레디스 모듈을 이용하여 레디스 서버로 전송하게 되고, 접속한 소켓 클라이언트들에게 3초에 한 번씩 설정한 반경 이내의 다른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지오레디스로 조회하여 전송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안 테스트가 중요한데요. 처음으로 카카오맵 API의 보안 테스트는 마커의 개수가 일정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 맵 드래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갱신이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적의 마커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통신 속도는 몇 초가 적당한지 소켓 통신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았고, 50개의 마커가 가장 합리적인 개수라고 판단되어 주변 사용자들의 인원을 50명까지만 조회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저희 서버에서 가장 많이 호출할 API를 꼽았을 때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작성하고 조회하는 기능과 다른 유저의 위치를 조회하고 자신의 위치를 반환하는 소켓 통신 기능 두 가지로 좁힐 수 있었고, 해당하는 API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틸러리라는 모듈을 이용하여 보안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방 메시지 조회와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MVP를 구현한 당시 하위 오플의 유저는 1.5초 이상의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 별도로 다시 보안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대화방의 메시지를 조회하는 부분에서 부하가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드를 분석해 보았을 때 데이터를 조회하는 부분에서 수많은 서브 쿼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MySQL과 익스프레스 서버가 동시에 CPU를 100% 사용하고 있어 응답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ySQL 서버를 AWS RDS로 이동하여 부하를 분산시켰고, 유저 정보를 가져오는 쿼리 부분에서 중첩되어 사용되는 서브 쿼리를 제거하는 등 SQL 튜닝을 진행하여 조회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하위 오플의 유저들의 조회 속도가 30ms로 낮아지는 충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방 API를 테스트하던 것과 다르게 소켓 아틸러리에서는 헤더스 속성을 지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저 인증을 받지 못하여 보안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었고, 차선책으로 별도의 더미 소켓 클라이언트를 자체 제작하여 테스트용으로 제작한 유저의 JWT 토큰을 더미 클라이언트 헤더에 순차적으로 삽입하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진행은 100명, 500명, 1000명 순서로 진행하였는데 EC2 서버에서 20%, 레디스에서 9%의 평균 CPU 사용량을 보여주었고, 큰 부하 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미 클라이언트에서 테스트 도중 통신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하여 1000명 이상의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CPU 사용량 그래프가 선형으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정확한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러블 슈팅 목차인데요. 첫 MVP를 구현하였을 때 MySQL과 레디스, 그리고 익스프레스까지 모든 서버를 EC2 하나에서 구성한 모노리틱한 아키텍처로 백엔드 서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MVP를 완성한 후 서버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보안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 MySQL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EC2 서버가 종료되거나, 그리고 EC2 서버가 종료되면서 메모리 캐시에 저장되는 레디스의 모든 데이터들이 초기화되는 등 데이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버가 오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서버를 늘리는 스케일업을 하게 될 경우 더 강한 트래픽이 요청되어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전처럼 서버가 죽고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초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타파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모든 서버를 분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MySQL, 레디스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경하여 현재의 안전한 아키텍처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목차는 고객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저들이 언제 접속 종료하였는지 궁금하다는 피드백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저 정보를 조회하였을 때 접속 상태 정보를 레디스에 추가하여 최종 접속 종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유저들의 위치를 보고 싶어요란 피드백이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배포하였을 때 10km 안에 사람들만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회 범위 설정 기능을 추가하였고, 대한민국 전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 목차는 최종 성과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의 경험과 성과를 얻었는데요. 모바일 환경과 데스크탑 환경을 고려한 완성도 높은 웹앱 서비스를 구현하고 운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얻었고,
유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고 개선하면서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했던 UI, UX가 실제 유저들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과 서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로직과 아키텍처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성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해츠모어의 사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울산부터 서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였던 흔적과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사용자들의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츠모어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